안녕하세요. 오늘 윈터 스쿨 겨울 특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12월인데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온갖 겨울 특강이랑 윈터 스쿨이랑 다 오픈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능을 한국에서 한 번도 보지 않고 2023학년도 수능 전에 약대를 갈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피트 시험을 통해서 약대 편입하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알아본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약대 편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시를 봐야겠구나 그때 결정을 했고, 그러면은 1년 바짝 공부를 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걸 8월 달에 알았는데 12월까지 놀고 12월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8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논 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수학 기본 개념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느낌으로 수학 정석을 저 혼자 집에서 풀었었어요. 그러면서 2023학년도 수능을 말 그대로 이건 어떤 시험인가 시험지를 보러 갔습니다. 시험지를 잘 보고 왔고요. 생전 처음 수능을 준비를 해서 2024학년도 수능을 올해 11월 달에 쳤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1년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025학년도 수능을 최종 목표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10월 달에라도 시작을 할 걸.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그때 그래도 꽤 공부를 많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수능을 보는 게 많고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새로 배운 거를 가지고 수능을 보는 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한국 고등학교 공부를 마지막으로 한 게 2001년도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 과정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저도 그 20년 동안 논 거는 아니지만 한국 공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는 않기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가 수능을 볼 준비를 1년에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놀지 않고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하지는 않을 테고 많은 재수생들이 또 삼수생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지금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윈터스쿨 겨울 특강이 막 속속 오픈을 하는데요. 뭐 인강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터스쿨이 꼭 필요한가? 겨울 특강이 꼭 필요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수능 11월 중순에 있는 수능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은 11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개념만 훑고 갈 것인가 내가 개념을 훑고 연습 문제까지 풀고 갈 것인가 내가 개념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까지 다 해서 만점을 목표로 갈 것인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때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을 들을까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들을까 보다 메타인지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듣는 거 듣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 1타 강사는 누가 뭐래도 현우진 선생님이죠. 현우진 선생님 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내용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그리고 가장 이제 유명한 강좌 중에 그게 있잖아요.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하고 수분감이 있지만 사실 남들 다 듣는다고 뉴런을 듣는 게 나한테 꼭 좋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나는 노베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노베이스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도형 노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발점 듣고 시발점 다음에 뉴런과 수분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아마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도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거를 1층을 짓지 않고 2층을 올릴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노베라면 노베답게 또 노베의 수준을 넘어서서 베이스를 잘 다져놨다면 다시 개념을 들을 게 아니라 개념을 나는 잘 다져왔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해야죠. 근데 노베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노베가 아닐 정도로 베이스를 탄탄하게 잘 다져놨는데 거기서 앞으로 나가서 더 어려운 문제를 자꾸 도전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를 풀면 지금보다 힘이 들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견뎌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서 단계적으로 이 수준을 올려가는 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과외를 학교 이제 과외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국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대학마다 이제 튜터링 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가면은 내가 취약 과목이 이거고 내가 지금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학교 학생들 중에 내지는 그 학교에 등록된 과외 선생님들 중에 그 과목을 들어서 B학점 이상 받은 선생님들이 그거를 공부를 도와줘요. 그러면은 그 과외 선생님에게 주는 임금은 학교에서 줍니다. 학교에서 내고요. 학생은 이미 학비를 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일을 했고, 거기서 일을 하려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이제 튜터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교육 이수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에서 잘 찍는 방법. 그러니까 educational guess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뭔가 타당한 논리로 어떤 선지가 맞지 않는지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뒤에 거를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앞에 거를 푼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스킬들이 전혀 연습이 되지 않아서 알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빨리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단순히 이 튜터링 센터에서 해주는 교육 외에도 심리학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학습법은 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거를 하는 거라고요. 너무 어려운 걸 하면 거기 질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너무 쉬운 걸 하면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노벨하면 베이스를 다지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노벨을 이제 막 벗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어딘지인지를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윈터 스쿨 내지는 겨울 특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기에는 사실 공부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윈터스쿨도 좋지만 윈터스쿨을 하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윈터스쿨은 선행학습으로 이만큼 땡겨놔서 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루틴을 짜고 그 루틴에 내가 익숙해 가는 거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 루틴이 내 몸에 어느 정도 배어서 시작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학교 생활과 또 수험 공부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연습을 미리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윈터스쿨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공부량, 또 하루에 언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거고, 휴식 시간은 어떻게 취할 거고, 언제 취할 거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윈터스쿨을 정말 집약적으로 들으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터스쿨은 공부 루틴 내지는 생활 루틴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공부 체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고 얼마나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 수학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탐구 과목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영어는 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 공부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거든요. 공부 체력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근육에서 오는 체력 플러스 지구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거는 연습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제 첫 모의고사가 제 학원에서 이제 반편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치라고 했던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등록했던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러 오라고 하는 날이 제가 공교롭게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언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보는데, 저는 모의고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게 어떤 과목을 보고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 이제 4시쯤 갔는데, 4시, 5시 이때 갔는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밤 10시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다 시험을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치러 오라고 하니까 뭐 한두 시간 치고 집에 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막 4시간이 넘게 시험을 치고 오니까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그렇게 그 긴 시험을 쳐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한두 시간을 시험을 친다고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그것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시험을 치고 왔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체력 소모가 있었던 거라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느꼈죠. 모의고사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앉아서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때 느꼈는데,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훨씬 쉽더라고요. 두 가지인 거죠. 이미 한번 해본 일이라서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오랫동안 앉아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또 길러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의고사는 훨씬 쉬웠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는 더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친 모의고사는 가장 쉽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은 단순히 체력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윈터 스쿨 기간에 이 공부 체력을 기르는 연습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시작이 되어야 되고, 물론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면 공부 체력을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근력에서 오는 체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게 받침이 돼주는 거랑 체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랑 공부 체력을 얘기를 할 때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은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김연아 선수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피겨스케이터들도 꽤 좋아하고 즐겨봤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 쟤는 무슨 선수가 저렇게밖에 못해라고 느꼈던 선수가 대표적으로 두 선수가 있는데, 캐롤리나 코스트너라는 선수랑 아사다 마오 선수였어요. 제가 이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좀 끈기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분명히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경기 당일날 그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캐롤리나 코스트너라는 이 선수도 그렇고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쭉 하는 연습을 거의 안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거를 안 하지? 왜냐면 단순히 점프를 한 번 뛰고 두 번 뛰는 거랑 점프도 뛰고 스핀도 돌고 뭐 스텝 시퀀스도 하고 뭐 온갖 안무를 다 코리오그래프를 다 넣어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의 요소를 하나하나 수행을 따로 하는 거는 나눔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잘 되니까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연습을 굉장히 적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치를 때 그 선수가 하나하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비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롤리나 코스트너가 나중에 예전에 미셸 콴을 지도했던 지도자? 감독? 코치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코치가 캐롤리나 코스트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라고 해요. 런뚜르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하는 거, 그 연습을 계속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코치랑 훈련을 시작한 이후에 캐롤리나 코스트너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 전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수행 능력도 굉장히 좋아져서 마지막에 은퇴하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다 마오 선수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비슷했어요. 아사다 마오 선수는 뭐 김연아 선수랑 라이벌이나 어쩌네 얘기가 많았고, 나중에는 어디 아사다 마오 따위를 김연아 선수에게 라이벌로 붙이냐 말은 많이 했지만, 저는 동시대에 그 정도의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같이 태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에 들어서고 점점점 연습의 양이 이제 누적이 돼가면서 아사다 마오 선수와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이 전혀 다른 길인 것처럼 보일 만큼 그 누적된 훈련의 차이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사다 마오 선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거를 굉장히
게을리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시합을 뛰는 걸 보면은 뒷심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수행해보는 연습이 부족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를 가장 잘하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한 지문, 두 지문을 푸는 것과 영어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도 지금 영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공부를 하진 않아요. 모의고사를 치거나 시험을 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은 봉투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푸는 연습을 무조건 해요. 그거는 시험 치는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새로 배울 내용이 있다거나 제가 수능 영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만한 레벨의 영어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가 아니라 그냥 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데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연습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하는 다른 과목도 너무 당연히 그렇겠죠. 국어도 같은 맥락이고요. 수학도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수분감 스텝 2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현우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끈질기게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집요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집요함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였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그 문제를 보고 한 70%를 풀어냈어요. 근데 나머지 30%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연습이 부족해서 그 뒷부분에 어떻게 풀어내는지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거기서 이미 이 집중도가 조금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하나 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었고 중간에 얼마든지 한 15분 내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제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눈앞에 뻔히 두고 못 본 이제 조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시험을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윈터스쿨 겨울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이 겨울 방학 시기 내지는 수능을 치르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11월 중순부터 1월, 2월, 3월 초까지 이 시기는 이런 공부 체력 그리고 공부 루틴 이런 걸 만들어내고 내가 정확하게 어느 수준에서 있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전체 그림을 보고 가는데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첫 해에 좀 너무 날려먹은 것 같아서 물론 저는 12월 첫째 주에 바로 공부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시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시간을 잘 쓰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때 아니면은 앞으로 1년간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알차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이 또 길어졌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바이.